안녕하세요. 손 대표입니다. 오늘은 창업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튜브 보고 계시니까 유튜브에 자영업자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이런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자영업자 위험하다. 차라리 폐업이 낫다. 자영업자의 한숨, 상권 초토화, 빈 상가와 불 꺼진 점포, 폐업, 줄폐업, 자영업자의 몰락, 위기의 자영업자들. 뭐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컨텐츠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뉴스를 찾아봐도 네이버를 찾아봐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게 2024년도만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아니에요. 저희 집이 97년 IMF 때부터 장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자영업자가 호황이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돈 벌려면 자영업해라, 이런 소식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작년이 나왔다, 갈수록 어렵다.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자영업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나 통계가 나온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손 대표, 넌 왜 지금 창업하라 그러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없어요? 왜 해마다 자영업자들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다 망한다 그러는데, 하면 망한다 그러는데 자꾸 창업을 하는 걸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뭔가 뭐 일이 안 된 사람들 특징들이 있지 않아요? 이유가 많아요. 시기가 안 좋았다, 장소가 문제였다, 사기당했다, 누구누구 때문에 망했다, 돈이 모자랐다, 뭐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안 좋은 소문은 빨리빨리 퍼지죠. 좋은 소식 대비해서. 언론도 자극적인 기사를 자꾸 내야 시청률이나 구독률이 높아지잖아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인기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창업으로, 사업으로 대박 나신 분들이 없을까요? 제 주변에 대박식당 사장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자랑을 안 해요. 물어보면 밥 먹고 사는 정도다, 뭐 이 정도로 끝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식당 하나로 연매출 몇십억씩 올리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 사장님들은 자랑을 안 할까?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세무조사가 무서워서인 것 같아요. 돈 많이 번다고 소문나면 세무조사 나올까봐. 그리고 두 번째가 욕먹기 싫어서. 주변에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요. 뭐 한국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돈이 많으면 좀 기본적으로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뭐 세금도 많이 내고 사회 공헌하는데도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 많이 번 사람은 나쁜 짓 했을 것 같고, 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 같고, 그런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뭐 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욕을 먹어야죠. 근데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솔직히 제가 미국에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듣기로는 부자들이 부자인 자체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존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사회공헌도 하고, 부자가 재산을 축적하는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준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까지 과정을 존중해 주는 거죠. 저만큼 벌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냈을까. 세 번째 이유는요, 경쟁하기 싫어서예요. 특히 요식업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저 식당에 돈 벌었다고 소문나면 경쟁업체가 입점할까봐, 경쟁이 치열해질까봐, 뭐 이런 이유들로 잘 되는 사장님들은 자랑을 안 합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좀 결이 비슷한 이야기라 잠깐만 하소연 좀 할게요. 제가 프랜차이즈 세계로 뛰어든 게 2006년도부터거든요. 근데 18년째 이 생활 하면서 제일 억울한 게 있어요. 저희 점주님들 세입자로 들어가서 그 건물 매입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 브랜드 가맹점으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회사 만들어서 400억 넘게 받고 엑시트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저희 회사보다 지금 현재 규모를 훨씬 크게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계세요. 근데
잘 되신 분들은 거의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은 본사 탓을 해요. 물론 감사를 표현해 주신 훌륭한 점주님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잘 되던 매장인데 관리 엉망으로 해놓고 그 전에 또 번 돈은 생각도 안 하고 망가진 이유만 생각하고 본사를 원망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만족할 만큼 버신 분들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0% 이상이에요. 90%? 그러니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겠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점주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주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항상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또 본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빠르게 시정하고 점주님들이 돈 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샜네요. 다시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동학개미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주식 안 하시더라도 주식에 대부분 관심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식할 때 어때요? 뉴스에 시황이 좋다, 동학개미운동이 열렬하다, 역대급으로 지수 상황이 좋다, 신고가다, 지금 주식 안 하면 바보다, 돈 복사기, 이런 뉴스 나오면서 주식 사면 어때요? 대부분 내가 들어간 시점이 고점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주가가 올라갈 여지보다는 떨어질 여지가 많잖아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팬데믹 초기에 어땠을까요? 최악이다. 주식시장 다 망했다. 주식하면 그지 된다. 근데 이때 주식 산 사람들 어때요? 수익률이 100%, 1000%, 2000%까지 나왔어요. 배가 아프 죽겠습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남들이 기피할 때, 그때가 역발상으로 기회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진짜 오랜만에 신규 브랜드 직영점을 오픈했어요. 직영점 자리를 잡으려고 서울 시내 상권은 다 돌아보고 부동산도 수십 군데로 돌았습니다. 근데 아직 팬데믹 여파로 떨어진 부동산 시세들이나 매출들이 충분히 회복이 안 됐더라고요. 특히 이 외식업은 완전히 정상화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리금이나 보증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좀 낮아졌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업을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상화돼서 권리보증금, 임대료 다 높아진 상태로 창업을 하면 비용도 더 들어갈 거고 또 좋은 상권이나 좋은 자리는 상대적으로 얻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경쟁도 심해질 거고요. 세 번째,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창업을 결심을 한다면 이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분제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선왕조까지만 해도 사회적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왕, 귀족, 평민, 천민, 종, 산원공상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전히 신분제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급이 직업이 아니고 자본의 크기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요즘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여기저기 나와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자유로운데 경제적인 자유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대다수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으니까 경제적 자유를 찾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뭐죠? 맞아요. 노예잖아요, 노예. 종. 현대 와서는 과거랑 다르게 신분으로만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적 자유는 회사원이냐, 자영업자냐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부에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부를 축적하려면, 돈을 벌려면 모두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근데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회사원이라면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하느라 내 시간을 못 쓰고, 자영업자라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주인이 누구라고 특정을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노예나 종이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스스로 선택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써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자유인 거죠. 그럼 자유를 찾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맞습니다. 돈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딱 생활이 가능할 만큼 버는 게 아니고요. 남들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할 만큼 그 정도 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조금 욕심을 내자면 일을 안 해도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벌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어야 될까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일을 하던가 내 일을 하던가. 내 일에는 내 사업도 있는데 투자 활동도 있죠.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 활동들이요. 근데 저는 투자 활동은 개인이 성공할 확률이 너무나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나요? 주식이 올라가나요? 이 부분은 정말 세계적인 부자들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개 개인은 이런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유로 저는 투자 활동은 재테크 정도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내 재산에 불리는 도구는 될 수 있죠. 근데 주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내 부를 늘려주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샜습니다. 다시 주제에 집중해 볼게요.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계층이 나눠진 세상에서 다른 사람 아래서 월급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뭐 극소수의 사람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대기업 임원들, 뭐 연봉 5억, 10억, 뭐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중역이 되기가 쉬운가요? 또 그 중역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중역들 대부분이 계약직이에요. 오래오래 정년을 보장해주지도 않아요. 저는 당장은 힘들지만 내 사업을 하는 게 현대 신분제도에서 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게 자영업이 훨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수저나 흑수저라면 창업 말고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인생이 바뀔 만큼, 신분을 한 단계 올릴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저는 창업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그럼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 장사로 돈을 벌었니? 라고 물으시면 저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가족 사업으로 외식업 쪽은 정말 경험이 많거든요. 생맥주 전문점 2개, 소주방 2개, 저가포차 2개, 바 1개, 퓨전 요리주점 3개, 막걸리 전문점 2개, 회포차 2개, 세계맥주 전문점 3개, 인도식 주점 1개, 이자카야 4개, 스몰비어 3개, 헌팅포차 2개, 감성주점 3개, 카페 2개, 파스타 전문점 2개, 룸카페 1개, 치킨 전문점 3개, 우동 전문점 1개, 일본식 돈가스 전문점 1개, 매운갈비집, 막창 전문점 1개씩, 쭈꾸미 전문점, 보쌈 전문점, 노래 연습장 2개. 뭐 이 정도를 가족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가장 많이 운영을 할 때가 사업장이 동시에 37개 있었습니다. 저 중에는 개인 창업도 있고 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꽤 있었어요. 뭐 처음부터 돈만 내놓고 오토 운영한 거 아니야?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었고요. 개인 창업은 메뉴 구성, 인테리어 컨셉 결정, 매장 운영까지 전부 직접 점장이나 사장 역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교육 실제로 다 받고 점장, 조리장 역할까지 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자리 잡고 거의 전부 풀 오토 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장은요, 룸식주점 꽃놀이, 룸식주점 오렌지룸, 회포차 선수촌, 스몰비어 청춘사롱, 하이엔드 이자카야 키친수다, 막걸리 전문점 누룩편주, 세계맥주 전문점 펍앤펍스, 꼬치 전문점 명인3대, 돈가스 전문점 최고당 돈가스,
저가 포차, 오케이 포차 이 정도 누적으로 450개 이상 오픈 경험이 있고요. 저희가 브랜드당 가맹점이 일정 개수가 넘으면 스스로 가맹사업 확장을 중단을 했어요. 상권 보호를 위해서요. 그리고 가맹사업을 중단을 했어도 한번 개설된 점포는 점주님의 폐업하기 전까지 계속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최고당 돈가스 한 가지예요. 저희 최고당 돈가스는 가맹점 총 매출이 연매출 54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성장 속도라면은 올해 말쯤에는 가맹점 총 매출 연 700억 이상 달성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요, 금수저도 아니었고요. 2019년 후반기부터 2023년 12월까지 직영점 거의 다 없애고 일을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 가족 생활비도 줄인 적이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한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요. 사고 싶은 걸 못 산 적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재산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제 인생이 바뀔 정도로 줄어들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으시다면,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죽을 정도로 노력할지언정 미래에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내 인생을 정말 바꿔보고 싶다면, 부자로 살고 싶다면 창업하세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창업으로 여러분의 가능성을 만드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외식업 창업이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간단한 설문 작성해 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가 있어서 연락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성실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예요.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컨설팅 해드려도 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절대 대충 해드리진 않아요. 그냥 안 했으면 안 했지. 또 현재 외식업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온다. 운영을 접어야 할지, 업종을 바꿔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설문 작성해 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분야라면 최선을 다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제 경험을 기반으로 외식업 자영업자 그리고 외식업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